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온앤온 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부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부안 도시 지역을 선점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91.8%가 도시 지역에 거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용도지역별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포함을 하는데요. 이 지역 내에 대한민국 인구의 91.8%가 산다고 하니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왜 부안도시 지역이 중요한가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토지 면적은 약 321억 평 정도가 됩니다. 도시지역 토지 면적 중에 53.8억 평이 그 도시지역 해당이 되는 평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 면적이 한 16.7%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가 집중 수용되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즉 도시지역 중에서도 대한민국 총 땅 면적의 16.7%가 도시지역 면적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는 한 9억 평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대한민국 전체 땅 면적의 2.84%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희귀하고 귀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총 그 주민등록상 인구수는 한 5,182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얘기하겠는데 그곳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4,759만 명, 즉 전체 인구의 91.8%가 도시지역에 몰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과 이 토지, 사람은 이 토지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살면서 소유로 인하여 가장 큰 희로애락을 함께한 대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흔히 보고 듣는 역사 속에서도 용토 때문에 생기는 그 끊임없는 분쟁의 역사도 그렇고 어제 오늘의 세계의 정치 속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쉬지 않고 계속 발생될 문제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에서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시종 땅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성경이 천국 내지는 하늘을 언급할 때조차도 그 귀결점은 결국에는 땅의 문제에 쏠려 있는데요. 이쯤 되면 우리 인간은 어떤 흙의 원소를 가지고 태어나고 흙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먹고 땅 위에서 살다가 땅 속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어느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토지에 대한 애착은 인류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화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요, 인구 밀도가 세계 최상위급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하단에 보면 전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 보라색이 좀 짙을수록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이 그린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부분이 한국과 일본이 해당이 되는 지역에는 인구 밀도가 상당히 큰 지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2018년도 기준 인구 밀도가 평방킬로미터당 515명인데요. 인구 밀도가 세계 순위에 16위 국가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미 도시화되어 있는 도시지역의 인구의 91.8%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인 인구 밀도는 사실상 세계 최상위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구 밀도와 토지의 가치는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밀도가 높을수록 땅값은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토지 희소 가치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이제 캐나다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의 땅 총값은 캐나다를 2번 살 수 있다라고도 하죠. 한국의 땅값은 그 희소성의 가치로 땅값의 총량으로 따지면 세계 2위의 국토 면적을 가진 캐나다를 2번이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땅값은 한국 GDP의 3배 이상의 수준으로 미국, 일본보다 높은 수준의 세계 최상위급의 지가의 나라다라고 또 합니다. 좁은 국토 대비 많은 인구가 가용 토지가 부족하고 토지 희소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높은 지가는 소득 불평등과 소득 격차, 지역 격차 등 많은 사회적 비용과 문제를 발생시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부족한 가용 토지에서 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의 부동산 버블리기론 속에서 토지의 매력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큰 폭락의 경험이 없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의 안전자산으로서 선호도와 부동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가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향세를 지속해온 것이 중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부동산 시장도 경제와 금융위기가 닥치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기반으로 한 취약한 가계대출의 부실화를 고리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시장은 아파트와 달리 시장의 하락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아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토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가격 하락세에도 안정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일반인들이 아파트에 대한 이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요. 경기 하락과 공급 과잉, 그다음 인구 감소,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하여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부동산 시장을 주름잡던 아파트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지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가격 폭등으로 인해 아파트는 일반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상품으로서의 매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가 하락하고 있고 아파트 공급량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인구까지 감소하니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까지 아파트는 투자의 상대가 아니라 이제는 실수요, 거주하는 목표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제 하우스 푸어라고 하는 이제 단어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의하면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 마련을 위한 무리한 대출로 인해 생긴 이자 부담과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빈곤하게 사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하우스푸어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지만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주택거래 감소 등의 현상이 생기면서 고통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하우스푸어가 양상되는 것은 부동산을 가장 가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하여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쏟는 습관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가계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요, 전체 자산의 한 80% 정도인데요. 미국 37%, 일본 40%에 비하면 한 2배 이상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안전하고 주택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과도한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에는 성공했지만 이자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금리가 인상할 경우 이자 부담은 더욱더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거치기간을 두는 대출 상환 방식으로 인하여 거치기간이 지나 이자와 함께 원리금도 분할 상환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면 가계부담은 3배에서 4배 정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아도 이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부동산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내놓아도 거래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르면 집을 팔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달마다 막대한 이자 비용을 감수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하우스 푸어가 생기게 마련인 것이죠. 이렇듯 집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제 재미를 보는 시대가 끝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제한되어 있고 그 중에서 도시지역 그리고 개발이 가능한 땅에 대한 면적은 더욱더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이 가능한 땅은 정해져 있는 것에 비해서 땅에 대한 활용성은 여러 가지 각도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뿐만 아니라 어떤 관광 레저 단지라든지 또는 뭐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장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땅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땅값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의 도시 지역에 눈여겨봐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들어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재테크에 대해서, 돈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 지식층이라든지 엘리트층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이 지식의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개발지 투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지상에 많은 기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재벌가 평창 땅 투기, 플라스틱 완전 공개, 뭐 롯데 GS 등 재벌가 평창 노른자의 땅 선점에 논란이 된다라고 하는 기사도 있고요. 또 내포신도시 진입로 땅 투기 공무원 징역형, 그리고 뭐 택지 개발 정보 빼돌려 공무원끼리 공유했다라고 하는 등 많은 기사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개발지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수익을 상당히 극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상위 클래스에 있는 위치에 있는 지식계층들도 무리수,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해서 땅을 구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겠죠. 아무래도 인생은 돈을 보유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돈이 있다라고 하면 땅 투자로 인해서 돈을 만졌다라고 하면 뭐 직업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를 둬서 어떤 자리를 내놓고라도 위험하게라도 땅 투자에서 재미를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가끔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 사례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땅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부안에 대해서 더욱더 한번 알아볼 텐데요.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대한민국의 도시지역에 있는 땅은 많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도시지역 땅보다는 대한민국 도시지역 땅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근데 부안은 더욱더 대한민국 평균치보다도 낮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 적은 어떤 그 개발 가능한 땅에 비해서 개발에 대한 호재가 너무나도 많고 향후 3년, 5년, 10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재료와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새만금과 부안 토지는 아직도 블루오션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새만금의 개발 호재가 장기적으로 부안의 토지 가치를 견인을 하게 됩니다. 대규모 국책 개발 사업인 새만금 개발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게 되는데요. 공공 투자가 선도하고 민간 투자가 뒤를 잇게 될 새만금은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경제 수도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도시개발과 기업 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지속적인 개발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새만금 주변 지역의 토지 개발을 촉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도시지역 땅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 수요가 따르게 된다라고 하면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안은 지역 요건상 개발 가능한 토지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토지의 희소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외부 토지 투자 유입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부안 토지의 가격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부안군의 전체 면적 대비 주거지역은 1.47%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기준은 2.5%가 넘어가는 것에 비해서 현저하게 주거지역 면적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업지역 0.1%, 자연녹지지역 4.2%입니다. 특히 2023년도 세계 잼버리 대회가 부안에서 개최되면서 주변 토지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안과 인접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부안 도시지역 토지 가격입니다. 최근 들어서 새만금에 대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개발 호재가 발생하면서 집가 상승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자극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전체 대한민국 통틀어서 본다라고 볼 때는 아직도 부안은 이 무릎 단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도시지역의 토지의 가격대는 수백만에서 수천만원까지 호가하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안 도시지역의 평균 가격대가 급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격은 매수를 해도 되는 아주 낮은 가격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본격적인 가격 상승기가 도래하기 직전을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직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그 주거지라든지 상업지역 평균 가격보다도 훨씬 더 가격이 저평가가 되어 있고,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진가를 발휘한다라고 볼 때, 아직도 땅값이 무릎에서 시작을 해서 어깨에 팔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안인 것입니다. 자, 부안은 대한 새만금의 미래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부안에 대한 정보를 더욱더 공유해 보시고 부안에 대한 미래 가치를 알아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